자세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플러스 방향으로 단장으로 맞춰서 장 쿠션을 맞고 난 이후에 3쿠션으로 득점하는 경로입니다. 정교함을 요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쿠션의 위치나 회전력이 정확해야 됩니다. 이런 경로는 실전에서 앞돌리기 짧게 진행시키는 경로에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. 공 배치에 따라서 두께를 필요한 만큼 결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. 그에 따른 회전량을 잘 결정을 하셔서 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같은 경로입니다. 비껴치기 경로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각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너에 아주 정확하게 장쿠션과 단쿠션이 거의 동시에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내공을 진행시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실전에서 뒤돌리기인데요. 일목적구를 마치고 코너에 아주 가까이 장쿠션과 단쿠션이 거의 동시에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최대 회전력으로 진행을 시키면 지금과 같은 득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. 지금과 같은 각도는 옆돌리기를 시도할 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일목적구를 마치고 내가 원하는 코너 지점에 정확하게 최대 회전력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시도를 해보신다면 깜짝 놀랄 각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열두 번째 경로는 흔히들 세워치기라고 말하는 경로입니다. 단, 장, 단으로 진행해서 득점을 하는 경로인데요. 좌우 회전력 필요 없이 각도만 정확하게 읽어내신다면 누구나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경로인데요. 회전력을 결정하지 않고 두께만으로 각도를 형성시켜서 득점을 하는 이런 앞돌리기 길게 흔히들 세워치기라고 말하는데요. 이런 경로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게 성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비껴 돌리기에서도 회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진행시켜서 득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
자, 이번에는 같은 경로지만 조금 빠르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조금 더 먼 거리를 이용해서 4 내지는 5 쿠션으로 득점을 하는 경로입니다. 쓰리 쿠션으로 정확하게 득점하기가 조금은 정교함을 요한다,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4 쿠션이나 5 쿠션으로 진행을 시켜서 득점을 하는 이런 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비껴치기에서도 지금과 같은 경로로 진행을 시켜서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처럼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경로일 텐데요. 앞돌리기 코스로 진행을 시켜서 내 몸쪽 코너 쪽에 정확하게 도착이 된다면 돌아서 목적구 2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. 회전력이 충분히 걸린 상태에서 코너를 돌게 되면 목적지는 장쿠션의 2번째 포인트 정도 위치가 되는데요. 지금과 같은 경로를 이용해서 실전에서 적용하는 모습입니다.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하는 것 같지만 코너 쪽에서 돌아 나오면서 각도가 짧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비껴치기에서도 이런 경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끌어서 옆돌리기를 시도하기에는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맞히는 키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껴 돌리기로 시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5번째 찾은 경로는 단쿠션을 먼저 맞춰서 크게 대회전으로 득점을 하는 경로입니다. 최대 회전력으로 정면을 향해서 진행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지금과 같은 각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실전에서 이런 경로는 매우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일목적구를 얇게 맞추면서 아주 좋은 위치에 도착이 되도록 시도를 했고요. 이에 따른 회전력 충분히 많이 결정을 하신다면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앞돌리기에서도 시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비껴 돌리기에서도 가능합니다.
16번째 찾은 경로는 최대 회전력으로 목적구의 뒤쪽 장 쿠션을 먼저 맞히는 되돌아오기 더블 레일 경로입니다. 최대 회전력으로 천천히 장 쿠션으로 진행을 시키면 장으로 진행하는 경로를 쉽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면 조금은 정교하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코너 부근에 목적구가 하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사구를 치는 느낌으로 시도를 하시면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. 목적구의 왼쪽 안쪽을 맞추면서 시도가 가능했는데요. 자,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되돌아오기 경로입니다. 바깥쪽에서 밀고 들어오면서 지금과 같은 더블 레일 경로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최대 회전력을 먼저 결정한 이후에 첫 번째 쿠션에 도착하기 위한 당점을 상하의 당점 높이를 결정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. 더블 레일 경로를 시도를 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시도를 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각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런 경로는 실전에서 약간 실수로 득점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. 고의적으로 이런 경로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. 물론 다른 경로도 찾아내실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로가 단 쿠션 쪽에서 이루어진다면 난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안쪽에서 조금 전과 같은 경로로 진행시키는 모습인데요. 얇은 두께를 맞추고 회전력을 조절해서 조금은 빠른 속도로 시도를 하면서 득점을 하는 모습입니다. 부드럽게 길게 밀면서 시도를 하셔야지만 지금과 같은 각도를 이뤄내실 수 있을 겁니다. 반대쪽 장쿠션을 맞추면서 더블 레일로 시도를 하는 경로인데요.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실전에서 이런 경로로 목적구를 맞히고 나서 득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모든 경로를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. 자신 있게 구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실 겁니다. 지금과 같은 배치인데요. 목적구 두 개가 모두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. 이때도 다른 경로들을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면 지금과 같은 경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단 쿠션을 먼저 맞히면서
단장으로 진행하는 더블 쿠션 경로를 19번째로 찾아봤습니다. 좌우 회전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사 반사각으로 진행하는 그 각도만 잘 찾아내면 성공을 하실 수 있는데요. 실전에서 적용하는 모습입니다. 당구대를 크게 돌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로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비껴치기 경로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비껴치기 방식의 더블 쿠션의 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앞쪽에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진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회전력이나 두께 선택에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지만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단 쿠션을 맞추면서 바로 아래쪽 단 쿠션으로 진행하는 더블 쿠션인데요.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정확하게 시도를 하셔야지만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실전에서 이런 경로는 의외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. 지금과 같은 이런 공 배치에서는 멀리 있는 공을 첫 번째 목적구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공을 첫 번째 목적구로 결정하셔서 지금처럼 득점을 하는 것이 훨씬 각도를 만들어내기도 쉽고 성공률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. 비껴치기로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요. 이동거리가 멀다 그래서 너무 과한 속도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시도하시면 여러분들도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.